이번 시간에는 입찰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이제 누누이 지금까지 이제 광고에서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최저 비용, 즉 자동 입찰 전략으로 예산을 소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 4가지의 입찰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자동 입찰 전략, 즉 최저 비용이고요. 나머지 이제 3가지 수동 입찰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개념을 짚고자 합니다. 이 챕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개념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집어넣었고요. 추천하지는 않지만은 입찰가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수동 입찰 전략 부분은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는 부분을 활성화했을 시에는 예산 설정하는 부분 바로 아래 캠페인 입찰 전략 최저 비용이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최고 가치 또는 최저 비용, 비용 한도, 입찰가 한도, 최소 로아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건 캠페인 광고 목표를 어떤 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비용 한도, 최저 비용, 입찰가 한도 3가지는 어떠한 캠페인 목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최고 가치 또는 최저 비용 이 단어는 최고 가치는 이제 어떤 분들은 뜨고 어떤 분들은 안 뜨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산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페이스북 광고 시작하셨다면 최고 가치 또는 최저 비용이라는 단어 대신에 최저 비용이라는 단어로만 보이실 거세요. 자, 이거는 이제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는 거를 활성화 시켰을 때고요. 이거를 비활성화 시켰을 때에는 광고 세트단에서 최적화 및 게재 이전 챕터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밑에 보시면은 비용 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옵션 더보기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용 한도, 입찰가 한도를 수동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숫자를 아무것도 입력 안 하시면은 자동으로 최저 비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숫자를 아무거나 입력하시게 되면은 그 순간에 그 숫자에 맞춰서 비용 한도나 입찰가 한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저 비용,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광고 기본 설정과 자동 입찰 전략 최저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주어진 예산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낮은 결과당 비용을 얻기 위해 유저들에게 광고를 노출시켜준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예산을 5만원 쓴다고 하면은 자, 5만원 넣었지? 그럼 하루에 5만원 동안 내가 알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광고를 노출시켜줄게. 걱정 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 용이하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그래프화 시켜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Y축에는 이제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X축에는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X 표시로 된 부분은 이제 인벤토리를 칭합니다. 인벤토리는 계속 설명드렸지만은 현재 온라인 되어 있는 유저들 광고가 타겟팅 되게 될 그런 유저분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산을 설정하게 되면은 뭐 5만원이나 하루에 10만원 혹은 총 예산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그 예산 내에서 최대한 예산 내에서 내가 알아서 실시간 경매 시스템에 참여해서 최소한의 이제 결과당 비용을 얻을 수 있게끔 광고를 노출시켜 줄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동 입찰 중에 첫 번째 비용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비용이라는 뜻은 결과당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결과당 비용의 한도를 건다는 뜻이에요. 일부 캠페인 목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Y축에는 예산이 되어 있고 X축에는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Y축에는 이제 제가 걸고자 하는 그 비용 한도 뭐 예를 들어서 이 결과당 비용을 2만원으로 한정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은 2만원이라는 비용 한도 내에서 실시간 경매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입찰이 가능한 인벤토리 내에서 노출을 시켜주면서 한도가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인벤토리에 노출을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 비용 한도라는 거는 원하는 결과당 비용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좀 혹 하실 거예요. 내가 결과당 비용을 2,000원으로 설정하면은 구매당 비용이 2,000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요. 이건 일단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광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 비용 한도를 터무니없는 비용 한도로 걸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제품을 판매하는데 비용 한도를 2,0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광고가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경쟁사들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한도니까요. 예를 들어 아웃백을 갔는데 2,000원을 들고 입장이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입구 컷을 당한 그런 느낌입니다. 때문에 이 비용 한도 전략은 최저 비용으로 우선 테스트를 해보시고 본인의 평균 비용을 아는 업체만 이용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최저 비용으로 계속 오랫동안 6개월 정도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평균적인 결과당 비용이 한 25,000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수동 입찰 전략 비용 한도를 걸어서 예를 들어서 24,000원 정도로 이 비용 한도를 걸어보시고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최저 비용에 비해서 반응이 좋은지를 테스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입찰가 한도인데요. 입찰가 뜻은 이제 실시간 경매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는 입찰가를 의미합니다. 자, 실시간 경매 시스템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비용 한도랑은 사뭇 다른 의미죠. 이번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Y축 예산에서는 평균 입찰가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평균 입찰가라는 거는 이제 저를 제외한 다른 광고 경쟁사 분들의 평균 입찰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평균 입찰가 내에서 제가 설정한 평균 입찰가 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 그래프로 나와 있는 제가 건 입찰가 한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막 1만원, 만원을 가지고 경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5천원만 들고 간 거예요. 사람들은 만원 가지고 계속 경매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5천원밖에 없으니까 경매에 지금 참여도 할 수 없고 5천원짜리 상품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만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입찰가 한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입찰가, 실시간 경매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다른 경쟁사들의 입찰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입찰가로 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넣게 되면은 비용 한도처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입찰가로 설정하게 되면은 애초에 광고가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기존 평균 입찰가보다 너무 오버된 입찰가를 설정하여도 예산이 너무 과소비가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때문에 이 입찰가 방식도 최저 비용으로 어느 정도 과거 데이터, 평균적인 결과당 비용 이런 지표가 있는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입찰가 한도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걸 권장드릴게요. 비용 한도처럼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이제 CPA 구매당 단가가 예를 들어서 한 2만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입찰가 한도를 일단 스타트를 2만원으로 설정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최저 비용이랑 비교했을 때 반응이 조금 어떤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입찰가 한도랑 비용 한도를 해봤을 때 입찰가 한도는 평균적인 결과당 비용을 넣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즉 최저 비용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구매당 단가가 2만원이 나온다. 그럼 입찰가 한도는 2만원으로 한번 넣어보시고요. 비용 한도는 그거에 있어서 한 30% 조금 높은 가격, 뭐 예를 들어서 한 26,000원 정도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랄게요. 왜인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은 비용 한도가 입찰가 한도보다 조금 더 높아야 효율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쓰신 분들에게만 보여지는 최소 로어스라는 수동 입찰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쓰신 분들에게만 보여지는 입찰 전략이고요. 이 입찰 전략은 오직 전환이라는 캠페인 목표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해보면 이거는 최소 예산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가치를 극대화하며 로아스를 관리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최소 로아스를 설정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최적화 및 게재에 있는 최적화 기준이 기존 전환에서 가치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전환은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행동을 취할 만한 그런 액션을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장바구니 담기, 결제 시작, 컨텐츠 조회, 구매 이런 것들을 전환이라고 라고 부르는데, 그럼 도대체 가치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가치란 평균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돈을 많이 쓰는 소비자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웹사이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뭐 만원짜리 상품들도 있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상품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광고를 해서 만원짜리 상품으로 광고를 태웠다고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만원짜리 제품만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떠한 사람은 이 만원짜리 제품을 5개, 10개씩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만원짜리 상품 말고도 다른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제품도 같이 묶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즉 가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최적화 기준이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로 진행하셨을 때에는 비교적 로아스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최저 비용으로 했을 때보다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가치가 있는 소비자들 위주로 광고 최적화를 해주다 보니까 그거에 있어서 최소한 로아스가 뭐 한 200% 이상이라고 하면은 최소 로아스를 2.0으로 써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 가치를 극대화하고 로아스를 200%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이 광고가 중점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일단은 최저 비용 그리고 계좌 전환 이벤트는 전환으로 진행해 주신 다음에 평균적으로 내 로아스가 보통은 한 300%에서 350% 정도가 나온다. 이런 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한번 최소 로아스를 250에서 한 300% 사이 정도로 테스트 해봤을 때 최저 비용으로 했을 때보다 효율이 더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수동 입찰 전략은 일단은 최저 비용으로 진행을 무조건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초보자 분들은 무조건 최저 비용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입찰 전략은 그냥 이러이러한 개념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광고를 굉장히 잘하는 업체들도 입찰 전략보다는 자동 입찰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입찰 전략을 많이 테스트 해봤지만 실제로 입찰 전략으로 좋은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 저도 최저 비용 입찰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